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베스트 회사 대표 기사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브랜드 K 및 전시 상담회를 활용한 한류 뷰티 시장 진출 성공 사례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본심을 얘기하자면 좀 부끄럽습니다. 진출 성공 사례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무역협회로부터 이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고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우리 무역협회 담당자분하고 이제 상의 끝에 제가 이 강연 아닌 강연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수행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딱 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팁이 될 만한 게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일단 제가 있는 것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회사 소개가 첫 번째 국내 시장 진출,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랜드 K를 통한 해외 시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소개를 하자면 기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기베스트. 제 성이 기시입니다. 기서철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기베스트 했습니다. 이건 잠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인테일즈는 꼬리 9개입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셨듯이 구미호입니다. 꼬리가 9개가 있는 여우를 구미호라고 하는데, 이 꼬리 9개인 구미호가 1000년을 살게 되면 아마 전설에 의하면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된다고 하죠. 즉 구미호, 저희가 9가지의 900년을 산 그 구미호처럼 저희 화장품을 만들어서 고객인 여러분 한 분을 만나서 그래서 1000년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나인테일즈라는 브랜드를 설정을 했고요. 저희는 특수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하시는 분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저는 동감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화장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페이스샵, 닥터자르트 혹은 메디힐 굉장히 거대한 화장품 분들의 회사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들과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본,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유통망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거대한 조직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지 않은, 즉 굉장히 이미 안정화된 대기업군들,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군들이 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을 찾아서 개발해서 그 틈을 소비자들에게 공략한다. 그 시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화장품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화장품으로서 온전히 가치를 가지고 또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와 코업을 했었습니다. 연구소와 코업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시연성이 있기 때문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여지는 화장품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제품들이었는데요. 저희가 베이스가 된 게 바로 첫 번째 브랜드 K 제품으로 선정된 링클 파워 필링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즉각적으로 주름이 펴집니다. 90초 만에 주름이 바르게 되면 펴지고 4주 후, 2주 후에는 장기적으로 주름 효과,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거의 3년 걸렸습니다. 연구소랑 같이 코옥해가면서 개발을 했는데 모든 샘플을 다 테스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0일의 샘플입니다. 150일에
제가 제 눈에 직접 제 피부에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저의 만족도의 제품이 거의 한 80% 다다랐을 때 제가 제품을 출시하게 됐고요. 두 번째, 링클 파워 리프팅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쟤는 즉각적으로 리프팅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얼굴 전체를 확 당겨주는 제품입니다. 얘도 90초 만에 리프팅 전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약 2주 후부터 리프팅 효과가 임상으로 이미 확인된 리프팅 효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매직 에센스로 제 제품은 3초 만에 얼굴이 밝아지는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초 만에 얼굴이 밝아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제품 다 즉각적으로 효능이 발휘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품들로 특수 기능성으로 제가 잡아낸 겁니다. 즉 대기업군 혹은 중견기업들, 선점한 기업들에서 화장품 기업들에서 만들지 않았던 아이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저는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품 기획하고 컨셉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샘플을 만들어내고 원료를 수급하고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제가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라고 한다면 컨셉 물질도 제가 찾아내고요. 시연을 위한 것도 직접 테스트하고 이게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까지는 꽤 걸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화장품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샘플 나옵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를 가더라도 한국 화장품 기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카피도 가능하고 좀 새로운 컨셉의 제품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합니다. 조금 덧붙여서. 하지만 저처럼 2년, 3년 걸려서 만든 화장품들은 좀 드뭅니다. 저는 늦었다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과연 마케팅이 될 수 있겠냐.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유행이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유행에 맞출 수 있을 거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을까라고 모두가 다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딱 한 가지 기준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즉 소비자가 원하는 그것 하나는 기준은 변하지 않고 그 형태만 살짝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주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종말이 될 때까지, 인류가 여성이 없어질 때까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노력은, 즉 주름을 없애고자 하는, 젊어지고자 하는 노력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이 천착을 한 겁니다. 주름이 개선되고, 근데 그 주름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거. 이거는 시간이 걸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향후 10년 혹은 향후 100년 뒤에도 과학기술에 의해서 주름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름에 대한 니드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주름 개발 혹은 리프팅 혹은 밝아지는 화장품에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국내 시장에 제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서 제가 진출한 부분은 홈쇼핑 시장입니다. 이 홈쇼핑 시장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또 홈쇼핑을 통해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서 잠깐 설명을 도움이 되고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런칭의 경우에는 저는 홈쇼핑에 관련돼서 업종에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상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인볼브가 돼 있어 왔는데요. 홈쇼핑 런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뒷배경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홈쇼핑에서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있었던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고 하죠. 즉, 어디에 백화점이 납품되고,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즉, 이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어쨌든 굉장히 런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확보를 해야 되고, 브랜드라고 하면은,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브랜드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브랜드가 안착륙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지정된 뭔가의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스파나 혹은 전문 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연예인이 바로 셀럽입니다. 연예인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유명한 어디 원장님, 그 다음에 한의사, 그 다음 의학 박사, 혹은 뭐 의사, 이런 분들이 바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정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특수한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유명한 한의사분들, 이런 분들, 혹은 스파, 유명한 미용실 샵, 이런 분들, 혹은 패션 디자이너, 이 분들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디에 납품이 돼 있고, 어디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이러한 히스토리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프랑스의 어디로부터, 뭐 유명한 미국의 어디로부터, 혹은 한국의 어디에서 신뢰받는 곳에서 개발된 이런 히스토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셀럽, 즉 연예인 마케팅이죠. 누가 게스트로 출연하냐, 혹은 누가 모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구매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셀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시연성, 즉 제품에 관련된 거죠.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제품의 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즉각적으로 보여주거나 뭐 클렌징이라면 거품이, 혹은 주름이라면 바로 펴지는, 혹은 뭐 헤어 제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헤어가 굉장히 깨끗하게 찰랑이게 윤기 있게 되는 거, 이런 시연성이 있어야지만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국내 홈쇼핑 시장에 런칭하기에 조금은 유리합니다. 저는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셀럽, 혹은 시연,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집중했고,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이제 시연성의 노력으로 그걸 극복을 해서 브랜드가 약한 부분을 조금은 제가 극복을 했었는데, 항상 목말라 있죠. 이 브랜드가 너무 간절하게 필요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 1차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제가 홈쇼핑을 진입해서 아주 조그만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홈쇼핑에 진출을 하게 되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죠.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할 수 있는. 하지만 이 홈쇼핑 내에서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인 거죠. 해외로 갔었을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희 나인테일즈라는 브랜드는 0.001%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10여 년 전부터, 이 제품 개발 당시부터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는 저희들은 홈쇼핑이라고 하는 시장, 혹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장,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 이 각각의 시장에서는 유행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 차수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혹은 디자인이 바뀌고, 이러한 즉 단기성의 제품의 판매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는 경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그런 예는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예를 들자면 이 한 제품이 5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아니요, 1년을 넘기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유행을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거기에 따라서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잡아야 됐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해외 수출이었어요. 즉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가 일어나면 좀 장기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해외 시장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해외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처음에 무턱대고 박람회 나갔었죠. 방법이 없었으니까. 해외 박람회. 그랬는데 실패.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도 제 부스로 찾아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부스 밖에 써 있는 제 회사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것과 기베스라고 하는 회사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가서 정말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박람회 가서. 그러다가 제가 홈쇼핑에 런칭을 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해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즉 보여주게 하자. 그리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자. 제가 바이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바이어를 찾자라는 뜻이었죠. 지나가는 바이어는
지나가는 고객은 단 한 명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제가 리마인드를 하게 된 겁니다. 공대에서 제가 홈쇼핑을 런칭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박람회장에서 이제 다시 제가 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시연 제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름을 펴고 혹은 손등에다가 그 브라이트를 발라서 3초 만에 하얘지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짧은 영어, 짧은 중국어, 안 되는 뭐 그런 각국의 언어를 한 30개에서 50개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통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과정을 제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 하고 와서 이거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은 구경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이 오게 되고, 네 사람이 모여 있으면 8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시연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연을 해주고, 계속해서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보여준다라고 하고 모니터에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스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전 직원이 매년 10회 이상의 박람회를 참가했었죠. 지난 7년 넘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부스에서.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습니다. 붙잡으라고 제가 했고, 제가 직접 붙잡았죠. 단 한 명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지의 반영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이어든,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청소부든, 이 사람이 그냥 물건 구경을 하러 온 그냥 일반 고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을 잡게 되면 바이어들이 모였거든요. 구경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그 중에 반드시 하루에 제가 바이어 3명 이상의 미팅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오지에서, 하다못해 뭐 그 신장 위구르 같은 데 갔었을 때도 제 부스에 전체 박람회를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100명도 안 돼요. 그 넓은 공간에. 근데 저희 부스에 항상 5명에서 10명 이상 모여 있었습니다. 한산해요. 근데 제 부스에는 5명에서 10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집객 효과, 즉 저희들이 사람을 잡아내서 한 사람이라도 보여주는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뭔가를 액션을 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도 가장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바이어 미팅도 가장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도 있죠. 박람회장에서 제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3번째부터 제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박람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표님들 혹은 담당 관련자들 99%가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만 나와 있었어요. 저희만. 그래서 한때는 욕도 얻어먹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들한테 오는 고객들, 바이어들 다 뺏어가고 있다고, 뺏기고 있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3년이 이제 박람회를 다니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막 같이 이제 어울리게도 되고, 알게 되고, 박람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다 만나게 됩니다. 2년에서 3년 지났을까요? 정말 좀 괜찮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관에 있는 분들이, 저랑 친했던 분들 혹은 저랑 관련이 있던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부스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라인에 있는 모든 관들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옆 부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은 이게 아주 조그만 요소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자 혹은 책임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지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게 바로 집객 효과고 홍보 효과고, 뭐 광고할 수 없으니까 전시장에서는 어떻게 몸으로 해야죠. 그래서 몸으로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항상 저희들 가장 많은 바이어 상담, 가장 많은 집계 효과, 가장 많은 판매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제품이 대단해서 혹은 뭐 아닙니다. 저는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의 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연성이 없더라도 저는 보여줄 거는 충분하게 연구하면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연성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잡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드시 대표자의 판매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곁들이지 않으면 전시회는 실패입니다. 돈만 날리고 오는 겁니다. 국가 지원금을 받으셔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국가 지원금 날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국가 지원금 못 받았었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많이 참가를 했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혹은 이런 공고가 났을 때 참여해서 붙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일부 지원이죠. 전체 지원도 아니고 부스비 일부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되게 답답했었어요. 저도 국가 지원 받았으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하면서 자금을 세이브하면서 판매도 하고 더 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근데 뭐 그렇게 뭐 저는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있던 분들 때문에 제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 이상으로 전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 이상으로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친해지면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멍 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부스 밖으로 나와서 아무나 잡으세요. 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추리한 할머니가 지나가길래 뭐 그래도 잡아서 손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너무 갖고 싶어 하세요 저희 제품을. 그리고 주름도 시연했는데 너무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10분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시연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 분이셨는데 불러서 손에 저희 제품 하나를 딱 쥐어주고 제가 그 어깨로 이렇게 만마라고 하죠. 어머니 이거 하시라고 좀 따뜻하게 대해서 그날 보내드렸어요. 너무 갖고 싶어 하시길래. 다음날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20, 30명의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 좋다고 하면서 사라고. 각자분들이 20, 30개씩 사셨어요. 정말로. 20개에서 30개 제품, 그 비싼 걸. 290위안이니까 한 38,000원, 한 개에 38,000원을 20개에서 30개에서 각자분들이 20, 30명이 다 사셨어요. 저희 쇼티지 나버렸어요. 그래서 샘플만 남겨놓고 일단 다 팔았어요. 그 다음날 그분이 또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바이어예요. 그 할머니 알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중국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분 산책하러 오신 거고 구경을 왔다 신기해서 보다가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제가 주더래요.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려왔대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해프닝입니다. 저는 이게 팔아서가 아니라 그 바이어하고 연결돼서가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 제 앞에 있는 분은 어떠한 사람도 신분과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뭐 일국의 대통령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얼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시연할 겁니다. 손 좀 주세요라고 시연할 것이고 혹시 한번 주름 한번 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재밌는 상품인데 저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예의를 차려서. 청소부가 지나가는데 저는 청소부라서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둘까요? 아닙니다. 저는 잡을 겁니다. 저는 잡아서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다가 이거 하얘지니까 손 예뻐 보이죠 할머니? 이거 어때요? 괜찮으세요? 라고 저는 시연할 겁니다. 그 할머니가 사든 사지 않든. 이 마인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에 대한 그 자세라고 혹은 바이어에 대한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성이거든요. 저는 이 진정성이 항상 제가 바이어가 저를 믿게 하는 혹은 고객이 저를 믿게 하는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허투루 상담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허투루 시연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허투루 고객들을 보낸 적도 없고요. 목이 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박람회 다녀오면요,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평균 3kg 빠집니다. 정확하게 3kg에서 4kg가 빠져 있습니다. 서서 있어서 하루 종일 뭐 많이 먹지를 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제 열정의 무게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쏟아내거든요. 정말 목이 갑니다. 근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가 아니라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시연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브랜드 없거든요. 제품 뭐 몇 개 없거든요. 저. 아까 보셨죠?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부스 허술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줄 게 뭘까요? 진정성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겪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바이어가 아니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미래에 반드시 큰 바이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하는,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략적이 아니라 이 사람 좀 더 오래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자꾸 저에게 비즈니스 하자고 합니다. 나중에 하자. 내가 좀 더 준비되어 있을 때 하자. 지금은 우리 밥 먹자. 친구하자. 그럽니다. 안 되는 중국어로.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럽니다. 재밌습니다. 같이 저녁에 만나서. 근데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친구가 되자라고 하고 그들이 저한테 미래에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봤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쏟아낸 열정의 무게 그리고 저의 진정성의 무게를 그들은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저는 일단 스타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에 참가하시고 혹은 무역 상담에 참가하시고 했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을 토로해라고. 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출로 이제 과연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수출을 어떻게 제가 이루어내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출의 큰 타겟을 중국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남미 시장. 이런 시장들로 해서 동남아 시장도 포함이 되죠. 이런 시장들을 섹터를 구분을 해가지고 각 섹터별로 하나씩 큰 바이어를 상대로 이제 하려고 박람회에 무지막지하게 참가를 했습니다. 자, 박람회 참가해서 진정성을 토해내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소급 바이어, 중급 바이어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좋은 소소한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년 하다 보면 좋은 친구들 만들어가고 조금 더 큰 바이어 만들어가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큰 바이어를 만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수출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이게 실은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 늦어졌을까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홈쇼핑 브랜드, 외국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외국에 오는 홈쇼핑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게 브랜드를 키우는 방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 할 수 없다. 그냥 몸으로 던지자. 그래서 그렇게 해와서 나름대로의 괜찮은 결과를 왔었지만 실제적으로 수적인 증가라든지 급격한 수출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반전이 일어났죠. 작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우연찮은 계기에
브랜드 K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을 했고 거기에 치열하게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해서 브랜드 K 선정되고 되게 바랐어요. 왜냐? 브랜드 K가 그때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읽었을 때 국가가 인정한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가슴 떨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국가가 인정한 브랜드. 내가 그렇게 목말라 있던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링클 파워 필링이라고 하는 제품, 그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국가가 인정한 브랜드가 되겠네.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그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서 됐습니다. 브랜드 K 선정이 됐습니다. 런칭식 하기 전에요. 브랜드 K 런칭식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이 브랜드 K를 가지고 다 돌렸습니다. 자료를. 바로 브랜드 K에 선정된 제품을 타이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바이어들한테, 기존의 바이어 혹은 곧 있으면 있을 박람회 이런 데다가 다 뿌린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제가 프랑스에 진출을 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모 박람회에. 똑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 개 아이템을 가지고, 3개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고객들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바이어 이거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기 약간 부스에서 떨어져서 한 키 되게 큰 흑인 분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 부스를. 그래서 아니요,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런 분 많으니까 계속해서 3, 40분을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계속해서 저는 상황을 살피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오가는지. 저 눈 번쩍번쩍 합니다. 박람회 가면은. 단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해서 시연하고 하고 했는데 3, 40분이 지났는데도 보니까는 있다가 한 1시간 지났나요?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하고 나서 다시 또 다음 또 사람들이 지나가서 또 시연하고 설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 제품에 관심 있구나 하는 느낌을 챘죠. 그래서 시연하고 있는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죠. 우리 제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거냐고. 그랬더니 테스트 안 해도 된대요. 다 봤대요.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수출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는 시연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진출을 꼭 하고 싶다. 유럽과 미국 쪽에. 그리고 보여주는 홈쇼핑이라든지 혹은 그 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바이어를 찾고 싶다 그랬더니 이래요. 네? 자기가 홈쇼핑이래요. 그래서 제가 벤더사냐고 물어봤죠. 아니요, 아니래요. 홈쇼핑에서 나왔대요. 어디 홈쇼핑입니까? 프랑스 홈쇼핑이래요. M6라는 곳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어떤 데입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제일 홈쇼핑이에요.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부스로 딱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여러 명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체 관계자였던 거죠. 그때도 MD도 있었고 PD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5명에서 6명 정도의 분들인데 제품 소싱해서 알아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몰랐죠. 그냥 시커먼 분이 정말 이렇게 키 커가지고 있길래 저희 제품은 브라이트 제품이고 주름 제품이기 때문에 흑이라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그분이 다가오게 된 거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저의 진정성. 시연을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자, 다가왔어요. 저 부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역이랑 같이 제 짧은 영어랑 같이 상담이 시작이 돼서 제 제품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래, 알고 있어. 그래, 이 성분이 뭐야? 이런 성분이야. 그래, 아까 얘기 들었어. 좋은 성분이래. 펩타이드 들어가 있어. 그래, 시연성 있네. 그래. 자, 근데 당신이 프랑스에서 뭘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뭘 해줄 수 있어?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즉 브랜드 마케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이어들한테는 뭔가 선전, 홍보, 광고를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본사가.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뭘 알고 투자를 할까요? 자금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네가 해. 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제품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 마케팅용 제품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들한테는.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막힙니다.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이었으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 제가 말 안 하지만 유명한 브랜드들, 해외에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들 그렇게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마케팅 지원 어떻게 할까요? 질문 안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팔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안 물어봅니다. 그냥 자기가 제품이 꽂히면 가져갑니다. 이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 진정성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그들 제 부스 안까지 끌어당겼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좋은 제품 그래 하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자를 앉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고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 가격은 얼마야? 뭐 이렇게. 이 태도가 건방지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여유로워져 버립니다. 그 바이어들이. 그때 되면 짐작을 합니다. 쉽지 않겠구나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도 그래 연락할게. 우리 교환하자. 정보도 교고 다 보내줘. 3번, 4번 이메일 왔다 갔다가 끊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열심히 다시 우리 직원 저 막 보냅니다. 참고적으로 샘플은 무료로 안 줍니다. 샘플 무료로 주니까 동네 친구한테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도 샘플 무료로 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받습니다. 샘플 그래도 뭐 1개, 2개는 주죠. 바이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안 준다는 뜻입니다. 막 보내기도 하고 뭐 이 파우치 조금 만들어가지고 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끊기는 바이어, 연락이 끊기는 바이어가 한산을 안 해봤지만 아마 제가 이메일 수로 하게 되면은 미니멈 5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박람회 때 제가 명함을 50개에서 100개 이상을 제가 상담한 명함을 가져가거든요. 제가 잠깐이라도 얘기했던 사람들, 명함 던져주고 간 사람들은 제가 안 합니다. 500개가 넘겠네요. 연간 이메일 보낸 숫자가.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계약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라도 한데 몇 개 안 됩니다.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보냈어도 몇천 개를 제가 보냈겠죠. 그러면 지난 7년이라고 한다면 1000개 넘었겠죠. 근데 소소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프랑스 쪽에다가 참 우리 제품이 틀린 게 한 가지가 있다. 제품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인정을 받은 게 있다. 임상받았다 뭐 있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뒤로 갑니다. 우리 정부가 인정한 브랜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제품이 바로 이거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이미 안고 있다. 이거 39개밖에 안 돼. 화장품으로서는 8개, 9개 밖에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화장품 약 2만여 개의 브랜드 중 혹은 제품 중 상품군 중에서 나 9개 안에 들었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거야. KBT라고 알지? KBT의 파워 알지? 이제는 K-팝을 알지? K-팝. 하지만 이제는 K-뷰티야. 근데 K-뷰티인데 이제는 이게 K-뷰티가 단순 K-뷰티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한, 정부에서 주도한 K-뷰티야. 브랜드 K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거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땄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손을 풀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프랑스
상품 소싱 담당 아마 본부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급. 풀더니 브랜드 K?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개런티를 해? 퀄리티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입증된 걸로. 이미 정부가 인정한 거야. 브랜드 K 어떤 거야? 브랜드 K에서 제가 일일이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불안감이거든요. 일종의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이 아무리 퀄리티 좋고 임상받고 뭐 했지만은 확신성이 없는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 확신성에 딱 하나 부족했던 그 확신성에 그 구멍을 살짝 브랜드 K로 메꿔봤습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 프랑스 사람들 정말 오래 걸리죠. 서류 너무 늦습니다. 최단기간 런칭했습니다. 저는 이게 브랜드 K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힘이죠. 왜냐하면 확신이 든 겁니다. 이 제품은 이미 제가 말했던 모든 호기심, 홈쇼핑에서 저희들 뷰티 부분 1위 했었거든요. 3년간 2개 홈쇼핑사에서 1위 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제가 말했던 그리고 즉각적으로 변하고 너무 신기하고 기존의 비슷한 아류 제품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뛰어나고 펩타이드고 임상으로 인정받았고 2주 후부터 실제적으로 개선되고 이 모든 끌렸던 요소들이 한 방에 아우라로 똑같은 이거를 하고 싶다는 확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딱 하나 브랜드.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했던 거죠. 브랜드의 힘이 컸던 거죠. 저런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K라고 하는 국가가 준 브랜드를 제가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저는 되게 좀 약간 뻥 튀겼어요. 실은 국가가 제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할 때 되게 강조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그냥 브랜드 K라고 안 했습니다. 즉 저는 그만큼 브랜드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K를 받자마자 이거를 최고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신뢰가 되니까 바로 그들은 방송을 최단기간에 방송을 했죠. 8월부터 방송이 9월부터 시작했나요? 런칭을 딱 했는데 바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Remarkable sold? 라고 했었나요? 어마어마한 판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홈쇼핑보다는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때서부터 그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서 런칭하기 한국 화장품은 거의 최초입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오더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개월 만에 작년 12월, 올 1월까지 해가지고 11차 오더 들어왔습니다. 런칭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그 힘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런칭이 힘들었던 거죠. 지금 130만 불이죠. 적은 금액입니다. 수출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분들이 하는 수출에 비하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수출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억도 안 되는 수출에서 130억 130억이 아니죠. 130만 달러? 130만 달러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한 사람은 좀 더 되겠죠. 상상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한 번의 물꼬가 트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이 한 번의 물꼬가 트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제안이 왔는지 아십니까? 유럽 전역하고 미국, 일본 총판달랍니다. 자기네들이 밴드하겠답니다.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비즈니스니까요. 일단 거절을 하고 프랑스 독점 줬습니다. 프랑스하고 연결된 벨기에하고 2군데 독점 주고 나머지는 뚫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드리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독점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권한만 갖고 싶어서 유럽에? 그냥 미국의 권한만 갖고 싶어서? 아닙니다.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쉽다. 그리고 자기의 판매 데이터와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하기가 쉽기 때문에 총판을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뭐 10개국, 미주에서 2개국, 동남아시아 지금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K 힘을 얻어서 조금 수출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이렇게 했을 때, 저 10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완전히 꿈이었는데 지금은 시작이 됐어요. 자, 130만 불이죠. 하나씩 나가면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발전은 들어왔고요. 희망은 계속해서 저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첫 번째 런칭했던 게 하나가 힘든 것이지 시작 첫걸음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첫걸음을 7년 만에 첫걸음을 제대로 걸은 거죠. 첫걸음. 그렇게 열정과 온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던 노력들이 7년에 걸쳐서 딱 하나 부족했던 게 채워지면서 아구라 그러나요? 아구가 딱 맞아들면서 제가 꿈꾸던 수출의 첫발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제 2번째 발걸음을 뛰게 만들었던 게 바로 브랜드 K입니다. 어렵습니다. 화장품 어렵고요. 다른 것도 다 어렵겠죠. 수출하기가 힘듭니다. 소기업이. 제품 열심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 마케팅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출 뚫어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 3단계를 거쳐서 기업이 제대로 완전하게 선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부터 막히는 거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브랜드의 힘을 키워가는 기회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브랜드 K 지원하셔도 되고 뭐 각 정부 기관에 그 인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홈쇼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브랜드 K의 힘을 얻어서 수출로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셔도 되고요. 혹은 다른 과정도 저보다 또 다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가져가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만큼 반드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쩌면 잔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거의 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지금 누적 수출 아닙니다. 작년이죠. 작년 4개월 수출이 130억 달러거든요. 4개월 수출이. 이 수출이 한화로 하면 15억 정도 되네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대단함을 넘어서 이게 시드가 됐다. 씨앗이 될 수 있어서 제가 100억 이상 혹은 200억 이상, 500억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프랑스 쪽에서 지금 현재 저희 베스트셀러 선정이 됐거든요. 뷰티 부분. 뉴 베스트셀러 선정. 이익률이 대단하답니다. 거의 탑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저희들의 제품에 대한 저의 집중력 그리고 제품이 갖고 있는 파워겠죠. 플러스 신뢰. 지금 이분들 홈쇼핑 보이시죠? 이 두 분들이 프랑스 잠시만요. 프랑스 최고의 쇼핑 호스트 게스트 프랑스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코리아, 링클 파워 필름, 나인테일즈, 브랜드 K.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거,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 브랜드를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목말랐었던, 하나가 없어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게 바로 브랜드였고, 그 브랜드를, 그 빈 공간을 메꿔준 게 브랜드 K였고,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브랜드 K를 시행하고 했던 우리 정부 감사하고요. 뭐 이거 홍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영선 장관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브랜드 K,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브랜드 K를 선정되신 분 중에서 수출이 좀 덜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부풀리십시오. 선정되면 부풀리십시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대단한 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말이 잠깐 돌아갔었는데요. 이 브랜드 K를 선정되고 이걸 제가 되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게 지금 계기가 되어준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 뭐 대정부 홍보 아닙니다. 그럴 이유 없겠죠? 저는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기업을 키우고 브랜드를 키우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정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왔었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게 지금 현재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제 경험이 혹은 제 조그만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팁이 돼서 도움이 돼서 더 많은 수출, 더 많은 강한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 약합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 K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여전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말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